바다에서 맞이하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이제 배를 타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육지를 밟게 됐는데, 이제 둘째 날인 만큼 배에서 막 어떻게 지내는 건지도 알 것 같고, 지금 되게 뭔가 오랜만에 육지를 밟는다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오늘 점심도 또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좀 기대되기도 하고, 어서 빨리 거문도에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거문도 이제 들어가서 탐사를 시작할 건데, 이 답사에 그 해양인문학 답사에 대한 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드디어 거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파제 공사 중이라 학생들이 조심조심 가야호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거문도 역사문화 탐방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나가던 트럭을 얻어 타고 촬영을 해봅니다. 거문도의 맑은 바다와 경치를 구경하며 녹산 등대로 향합니다. 거문도 매력의 홍보대사를 자청하는데요. 물이 정말 맑은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는, 저 해운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저 맑은 물. 좋네요. 물 맑고 공기 좋은 거문도로 오세요. 열심히 걷다 보니 시야가 확 트인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너도 나도 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다시 열심히 오르고 걷기를 반복하는데요. 저 멀리 아직 열심히 걷고 있는 학생들이 있네요. 힘내라, 화이팅! 저희가 타고 온 가야호가 보이네요. 이렇게 먼 거리를 걷느라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네요. 녹산 등대에 올라가 볼까요? 지금 저희가 거문도 내리자마자 쭉 거문도 시내를 둘러보면서 이 높고 높은 등대에 올라왔는데 되게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다 대학교에서 힘들었던 기억들도 잠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걸어오면서 많이 힘들게 걸어오고 길었는데 녹산 등대 오니까 도시와는 다르게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배에서 멀미 살짝 느낌이 있었는데 나아질라 하니까 육지에 딱 발을 넣으니까 또 육지병이 살짝 오는 것 같았는데, 또 오니까 날씨도 좋고 바다도 이쁘고 숲에 와서 좋은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좋은 경치도 구경하니 오늘만큼은 자연과 함께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 전문 해설사이신 마광원 선생님이십니다. 예,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예, 방문하게 받은 마광원입니다. 여러분 거문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요. 예,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는 대로 여러분께 설명하고 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산 등대는 갔다 오셨지만은 1958년에 세워진 등대로서 무인 등대입니다. 그래서
이 불빛이 이 근내 섬이라든지 이 주변으로 항연 선박들이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홍의 팔량산이라든지 장의 청관산 등지까지 여기서 다 보입니다. 날씨 좋은 날. 그래서 이 주변 해역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건 저 등대는 태양열 전지를 이용해서 저 태양열 판 있죠? 보셨죠? 그걸 이용해서 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십니다. 이 길, 오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신집계라 불리는 전설의 인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신집계 인어 동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문도에는 신집계라는 인어 전설이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집계는 옛날부터 이 어민들이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즉 일개보 역할을 했습니다. 신집계가, 인어가. 왜냐하면은 신집계가 어장을 하고 있거나 하기 전 하루 전날 나타나면은 신집계가 나타난 날은 그 다음 날에는 날씨가 흐리거나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바다에 나갔을 때는 흔한 사고를 당하고 냈거든요. 신집계는 이른 새벽이나 또 늦은 저녁에 자주 나타났는데 신집계가 나타났을 때는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절벽에서 돌을 떨어뜨리는 등으로 미리 예지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신집계가 나타난 날은 어민들은 어장을 나가지 않고 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돌봤다고 합니다. 신집계 인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자유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수님과 사진도 찍고 인어 포즈도 취해봅니다. 신집계 동상 앞에서 이렇게 추억을 남깁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제 거문도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이동해 볼까요? 보통 해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성인데 바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조금 전에 봤던 등대나 아니면 이제 인어상은 그 해양 문화의 방어적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근대적인 거, 그러니까 배의 길을 비추기 위한 하나의 현대적인 방어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속담과 전설을 만들어서 마치 바다가 우리를 구해줄 것 같은 그런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해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육지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적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멀리 거문대교와 함께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서 보이는 거문도의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다시 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이곳은 뱃노래 전수관입니다. 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뱃일의 고단함을 달래고자 400여 년 전부터 불러오던 거문도의 노동요인 뱃노래를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랍니다. 방금 위에 갔다 왔는데 참 바다를 걷는 느낌이더라고요. 위에도 위에 큰 시야랑 항상 도시에만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참 마음이 탁 트이고 기분 좋습니다. 사실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경치랑 이런 길들을 같이 걷다 보니까 되게 기분도 좋았고 되게 힐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문도 역사공원은 1885년부터 7년까지 약 2년 동안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던 힘없는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당시 지으면서 기초를 닦았는데 상단면은 무엇이 있었냐면은 사관용 식당이라든지 주방,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중간부에는 해병본부, 보급창고,
매점 등등 있었고, 이 하단부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포대, 포대가 있었고, 경보봉 부대용 막사가 2개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저 현수로 된 데 있죠. 그거 테니스장입니다. 그 당시 영국 해군선 차관 이름이 해밀턴입니다. 해군선 차관이 이름이 해밀턴이니까 여기를 불법 점거하면서 해밀턴 포트라고, 포트 해밀턴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역사적 현장을 보기 위해 이동을 합니다. 영국군 묘지는 1885년 4월부터 약 2년간에 걸친 영국 함대의 거문도 무단 점거 사건 당시 우리나라의 미약한 국력과 거문도 주민들이 처한 안타까운 처지를 되새겨보고 머나먼 이국에서 죽은 영국군 병사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묘지에는 화강암 비석과 나무 십자가 2개의 묘비가 서 있습니다. 화강암 묘비에는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 당시 폭탄 사고로 죽은 수병 2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나무 십자가는 영국군이 물러간 후에 묻힌 영국군 병사의 묘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기억합시다. 네. 당시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자고 다짐을 합니다. 됐어요. 선생님이 이거 나중에 보내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하셨습니다. 여기 보이는 해적 케이블 육양 지점은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당시 중국 상해까지 해적 케이블을 포설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중국 대만까지 포설된 해적 케이블이 직접 육양된 바 있습니다. 이는 거문도가 울릉도와 함께 극동의 통신 요충지였음을 뜻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역사적 지리적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이곳에 표지석을 세운 것입니다. 아픈 기억을 가슴에 담고 가야호로 돌아갑니다. 배에서 본 거문도의 풍경이 아주 예쁩니다. 이제 거문도 투어를 마치고 배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알지 못한 역사 유적지도 가보고 거문도에서 맛있는 회도 먹고 재밌게 거문도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배로 돌아가서 이제 인문학 콘서트도 기대되네요. 가야호가 정박한 부두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근현대 스크린 속 부산한국해양특강이 시작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영화인 해운대에서부터 근대 시기에 발표된 해의 비고까지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근현대 영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성과 사회문화라는 인문학적 키워드로 대중영화를 이해해보는 수업입니다. 수업을 잠깐 들어볼까요? 십자가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 좀 복잡하지? 옛날 영화라고 그래 단순하지 않아요. 되게 복잡해. 이게 제주도 섬에 있는 여교사를 만납니다. 누가? 창수가 누구를? 저 멀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백도라는 섬이 보이는데요. 일몰이 아름답다는 백도를 보기 위해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거문도까지 가서 백도를 보지 못했다면 안 간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일몰이 정말 예쁘네요. 잠시 감상해 보시죠. 배 견학을 하기 전 조를 정하고 주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약간 어둡지만 안전에 주의하며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구명 뗏목, 우리말로 영어로는 라이프래프트. 천막처럼 펴지는 둥근 형태의 구명보트로 선박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수압이 가해지면서 자동으로 펴진다고 하네요. 여러분 안전교육 할 때 동영상 다 봤죠? 이거는 투하식 라이프래프트. 구명정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보면 알겠다시피 여기 부처 구명정. 아까 밑에 보면은 여기 장치를 풀기 있어요. 밑에서 풀고 양쪽에 지금 이걸로 고정시켜놨는데 와이어를 풀어준 다음에 밑에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진수를 시킵니다. 바람도 불고 약간 추웠지만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고 우리는 이제 옆으로 내려서 하는 방식이고. 자, 이제 브릿지로 이동을 합시다. 해도를 간단히 보고 조타실로 들어갑니다. 과 실습생들이 여기서 조타실은 밖의 선박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 불을 끄고 운행을 한답니다. 레이더 및 통신시설이 있고 배를 조정하는 타가 있는 곳입니다. 자동차로 생각해보면 핸들이 있는 운전석입니다. 이제 배에서 가장 시끄럽지만 중요한 곳, 바로 엔진실입니다. 본선 3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브릿지 갔다가 오셨을 텐데 기관사 선생님께서 자세한 기관실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배의 심장인 기관실, 귀를 기울여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곳은 기관실이라고 선박에서 주기관, 보조기관 등 그 기기를 담당하는 제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선교에서 보면은 브릿지에서 보면 항해를 하면서 선박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항로를 정하고 그렇게 정해진 선박을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내는 동력을 지원하고 동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람이 관리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기관실은 선박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를 밀어주는 프로펠러인데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엔진이 요 앞에 바로 보이는 메인 엔진이라는 거고요. 주기관이라고 해서 선박의 제일 중요한 기관이고 그 선박이 엔진이 움직이기 위해서 발전기가 필요한데 요 앞에 두 개 있는 게 그런 선박 엔진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들에게 들어가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뒤에 기대지 말라고 했던 요 배전반들은 가운데 있는 게 발전기에 전기를 만들어 주면 온 전기가 옆으로 싹 퍼져가지고 440, 220으로 나뉘어서 각 부분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고 여기서 원격으로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기기고 게이지고 램프고 요 앞에 보시면 양쪽에 보면 또 선박이 움직일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지 대충 아시겠어요? 네, 기기가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안 돌아가면 잘 돌아갈 수 있게 서포트 해주고 그 역할을 해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저 검은 색깔이 있는 게 메인 엔진을 움직이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텔레그라프라 그래서 여기서도 엔진을 움직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움직일 엔진을 쓰는 것보다는 브릿지에서 앞을 보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원격 조정 장치고 그 옆에 거는 혹시나라도 배 전원이 끊어졌을 때 배가 앞으로 가고 할 수 있는 원시적인 장치로 텔레그라프라고 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신호를 선교랑 주고받는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면서 옆에 있는 주기관 발전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앉혀져 있는지만 보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배를 움직이는 데 중요한 기관실 설명 감사합니다. 눈으로 이제 견시라고 하면 견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어둡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용히 배의 견학을 마치고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항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노영석 교수님의 인사말로 강평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푹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무사히 전부 다 헤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건투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조원들이 해양인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가 시작됩니다. 작다는 제게 최선을 다해 발표를 하네요. 보시다시피 안경도 제 거는 아니고요. 조용하다. 저는 나에 대해서 조별로 작성한 것을 발표하며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하는 거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 마무리 좀 잘하시고 노영석 교수님의 말씀으로 강평회가 마무리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